트럼프의 복귀, 미국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번에는 경제 분야 따로 떼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지대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박정호 교수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선거는 경기 영향을 많이 네,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와 달리 좀 좋다 이런 얘기를 꽤 오래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예. 경기 분석이 틀렸던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 미국 선거가 뭐 경기랑 크게 영향 없이 갔던 겁니까? 예. 뭡니까? 우리가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볼 때는 네. 그게 사실 평균치거든요. 아. 경제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성장합니다. 뭐 이런 평균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예. 사실 저는 이런 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음. 반평균은 올랐어요. 예. 근데 반 아이들의 편차가 벌어진 겁니다. 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경기 관련한 주요 지표가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네. 미국의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상당히 불안정했고 오히려 더 떨어진 대목이 많아요. 연준에서 했던 대표적인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연준에서 직접 지금 미국 국민들이 어떤 소비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37% 정도 되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400의 지출이 생기면 나 감당 못한다. $400면 사실 얼마 400달러 40만 원 뭐 좀 넘는 거. 50만 원 좀 넘겠죠. 환율 그렇죠. 생각하면. 50만 좀 넘겠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약간 큰 시술 받으면 나갈 수 있는 돈인데 이 정도만 갑자기 떨어져도 나 감당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취약해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있어서는 네. 앞서서 말씀 주셨던 교수님도 학력 수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투표층이 나눠졌다 했는데 예.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실기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심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 그 사이에 미국의 양극화도 더욱더 심해졌는데 네. 미국에서 고소득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8% 정도 됩니다. 이건 세계 월드 경제 포럼에서 집계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예. 근데 이 18%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득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38%는 소득이 더 줄었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양극화가 이번 선거에 또 표심을 가르고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에 결집하게 만든 요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는가는 알겠고, 그래서 뭐가 바뀔 건가? 경제 분야 뭐가 바뀔 건가?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건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바뀔 포인트 하나 짚어주신다면? 일단 미국의 중국 관련한 경제 교류나 무역은 단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어제 중국이요. 예. 우리는 지금 미국 뉴스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잖아요. 예. 관심도 많고. 되게 짧게 다루고 되게 굉장히 건조하게 다루고 거기는 사실은 누가 되든 뭐 두 잔의 독배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예.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도 보도는 그렇게 짧게 했지만 이번 미국 대선을 정말 뭐랄까요?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흔적이 많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전인대라고 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국회 예. 예산 결정하는 그 회기를 네. 원래 10월 셋째 주, 넷째 주면 원래 해야 되는데 네. 처음일 걸로 알고 있는데 미뤘어요. 이거 보고하려고? 예, 이거 보고하려고요. 보고. 그래서 예산 어떻게 집행하고 추가 경정 우리로 따지면 네. 국채 발행해서 경기 부양에 얼마 쓰겠다라는 걸 선거 보고하려고 아마 내일 모레쯤 이제 발표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본인들도 이번 선거 결과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네. 결국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겠다고 스스로 단언했냐면 예. 거의 이건 무역을 단절하겠다라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예요? 예.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했던 것은 관세를 올려가면서 예. 중국 기업들의 물건들이 미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요 정도 수순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만 관세 올렸더니 중국이 가격 더 낮추고 관세 올렸더니 가격 더 낮추고 트럼프가 보기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차세대 경쟁 품목들에 해당되는 것들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예. 이 자동차는 중국산 자동차 전면 미국의 수입 금지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수입 금지요? 예, 중국산 자동차는 이제 미국에 못 들어와. 아니, 이게 공약이에요. 그래도 미국이 자유 경제 수호자 이런 건데 어떻게 그냥 아예 금지라는 게 가능해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와. 그리고 두 번째, 예. 중국산 물건들에 대해서는 보편 관세로 예. 관세를 60%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60%요? 예.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예.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 그 예, 임기 대통령이에요. 기점이죠. 예. 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맞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중국 제품의 품목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 관세 부과하고 있었네 했던 걸 본인이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25%까지 올려놨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쵸. 2배 이상 올린 거니까요. 네. 3배죠.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이 25%까지 올려놓은 걸 다시 60%까지 올린다는 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예. 들어올래 거의 그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바로 일론 머스크를 많은 분들이 네. 일론 머스크 이 친구는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기부한 거야?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해석들을 미국 내에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트럼프가 부정적이니까 이렇게 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 쉬우신데요. 네네.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역대 미국 정치판에 네.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했던 많은 기업들이 그 기부를 했던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중국을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예. 중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이고 중국을 억압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다 로비하고 싶잖아요. 직접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미국 기업들에게 예. 야 너한테 사업권 줄게. 네 물건 사줄 테니 어. 네 대통령 좀 네가 말려줘라. 이렇게 청탁 아닌 청탁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나 미국 정가의 정치 자금을 가장 많이 기부했던 회사 1등은 AT&T고요. 2등이 보잉이에요. 왜 그러냐면 AT&T 입장에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나오면 네. 중국인들 모든 손에 휴대폰 들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중국에 가서 이통사 사업하면 야, 이거 떼돈 벌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로 중국에게 강경 노선을 천명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무마하거나 완화하는데 AT&T가 굉장히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했어요. 그렇군요. 보잉도 똑같아요. 중국의 주력 항공기를 보잉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보잉으로 정해지면 후발 산업인 자동차 정비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표준이 보잉으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 자금을 지원했는데 근데 정작 그 회사들은 그럼 뭐 중국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느냐? 중국이 그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이득은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중국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했던 마지막 사람일 거예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는 중국이에요. 테슬라는 전기차 공장도 중국에 큰 게 있고요. 예. 따라서 중국에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느냐가 테슬라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서 중국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높아지고 예. 테슬라 제품 이거 미 제국주의 제품이다. 그래서 안 팔리기 시작하면 예. 일론 머스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해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그 중국 노선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하고 네. 있었던 트럼프에게 자기가 지원을 했고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트럼프한테 이런 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 관료 입장에서 야 네. 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가서 얘기 좀 해줘. 어.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당선자하고 엄청 가까워졌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베프가 됐거든요. 베프가 되고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선 그나마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쳐다봐야 될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거기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리 경제. 이게 주판을 튕겼을 때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 2분밖에 본방송 안 남아서요. 네. 마치고 유튜브로 갈게요. 네. 이득이 되는 부분은 네. 중국산 제품들과 우리나라 제품들은 차세대 분야에서 당연히 경쟁 품목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미국이 눌러준다는 건 네. 그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제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전기자동차가 전기 들어가고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여기 반도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백색 가전이나 이런 것도 중국의 추격이
빨랐는데 맞아요. 우리가 다시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안 좋은 건 뭐예요? 걱정되는 건? 안 좋은 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물건들을 만들 때 음. 그 물건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중국 부품 그렇죠. 원자재가 너무 그렇죠.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중국과 단절을 더 빨리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텀이 될 텐데 중국산 쓰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이 단가를 맞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팔빠르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원자재를 쓰는 제품도 안 받겠다. 네. 중국산만 수입 금지가 아니라 중국산 제품 쓴 한국제도 안 받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우회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벌써 그래서 베트남은 제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한국도 똑같은 맥락에서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걱정이네. 그렇죠. 그거 걱정이네.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지어주는 대신 네. 보조금 받고 뭐 이래서 이제 우리 뭐 SK 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좀 살 길 열렸다 했었는데 요것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밤에 뭐 보고서 쓰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블룸버그 TV를 틀어놨다가 네. 기겁을 연설 장면을 하나 봤어요. 뭡니까? 트럼프가 우리는 TSMC나 이런 회사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만의 TSMC요? 예, 그러니까 IRA법 등으로 우리가 네. 보조금을 줄 게 주기로 아니라 했잖아요. 예. 줄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건 거예요. 뭔 소리예요? 저도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예. 그분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같은 예. 맥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 TSMC는 지금 전쟁 걱정을 해야 되는 대만에 있는 공장인데 예. 그 공장이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줬으니 이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무슨 보조금을 주고 있냐. 이게 트럼프의 견해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TSMC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한국도 분단 상황인데. 분단 상황인데 한반도 위험한데 우리가 위험한데 공장 짓게 안전한데 해줬으니. 공장 짓게 해줬으니 돈 내라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야 이거 진짜 할 말 없어지는 꼴이 돼서. 자, 주가 지수에 어떤 영향 미칠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 미칠지 잠시 후에 조금 더 가겠습니다. 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가 이렇게 할 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본방송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나네요. 왜냐면은 물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되면서 더 분석할 게 좀 많아졌습니다. 전망 예상할 게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봤죠. 막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날아와서 휴전선에 막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하고 저 북한에 수령하고 같이 국방위원장하고 같이 막 얼싸안는. 근데 저는 그때가 생생한 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그런 어떤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언론은 적어도 얼마 정도 앞에는 아는데 그때는 진짜 전날 알았어요, 언론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너무나 깜짝 놀랐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그래서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벌어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고, 이런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국 보호, 자국 중심주의,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외쳤고 그걸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원래 경꿀쇼가 있는 날이죠. 경제 대꿀쇼. 경꿀쇼가 있는 날인데 본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과 경꿀쇼를 좀 결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갈게요. 저 박정호 교수님하고 우리 경꿀쇼의 진행자 하트 PD하고 다 같이 입장하시죠. 예. 화면을 안 바꾸고 그냥 가겠습니다. 화면 안 바꾸고 그냥 가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경제대꿀쇼는 그냥 본방송하고 합쳐가지고 특집판으로
가겠습니다. 하트 PD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자 자리를 좀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그럼 그냥 가는 것으로. 예. 그래서 오늘은 뭐 50분 다 채우지 않고 오늘 본방송에서 이미 한 15분 가량 했기 때문에 쭉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우리가 일단 미국의 경제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 가장 크게 변할 건 대중국 관계다. 네. 요 얘기는 해주셨고 네. 그게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중국제 원자재를 쓰는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재할 거다. 예. 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산 원자재를 안 쓰는 게 있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쓰지 않아요? 네. 거의 대부분 중국의 부품 없이 온전히 우리가 물건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제 본방송에서 약간 끊겼는데 예. 트럼프는 거기 하나가 더 나가요. 뭐요? 뭐냐면 내가 때리는 그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싶지 않으면 네. 어떻게 한다? 모든 밸류 체인에 있는 부품과 이런 것들을 미국산을 쓰라는 거예요. 네. 미국산 비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메리카 퍼스트가 트럼프 1.0 때의 정책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1기 때, 1기 때 본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다 이렇게 네. 했는데 트럼프 2기 때 트럼프의 공약은 아주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메리카 온리예요. 온리 아메리카. 예. 난 미국만 신경 쓸 거야. 그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였다면 네. 이제 아메리카 온리입니까? 예. 그래서 나는 미국만 신경 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번에 관세 같은 경우도 아까 중국 관세는 60% 관세, 보편 관세를 적용해버리겠다 이렇게 때렸는데 네. 그러면 동맹국들은 관세 부과 안 하는 겁니까 했었을 때 아니지. 동맹국도 미국에 장사하면 안 되지. 서로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왜 나만 돈을 써? 이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들도 보편 관세라고 해서 품목 크게 내가 차등 안 두고 10%를 기본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정도? 지금은 없는 품목도 많고요. FTA나 이런 것들 맞아. 하면. 자유무역. 예, 협정. 그런데 10% 기본 때리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관세 20%까지 부과하겠다. 많이 때리겠다. 동맹국도 때리겠다 하는 그게 뭐예요? 분야가? 그 많이 때리겠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차라든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뭔가 위해를 받을 것 같으면 거기엔 더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먹거리들에 대해서. 예, 그랬더니 먹거리. 유세 때 해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저 공약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두 관세를 10%씩 때려버리면 그게 다 가격을 투영하게 돼서 그렇지. 가격 다 올라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 관세를 때리게 되면 실제 많은 기업들이 결국 선택할 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될 거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일자리, 미국 기업들과 일을 하게 돼서 그러면 관세 부과를 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으니 나는 이렇게 아메리카 온리만 챙기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 세게 때리는 거가 60% 그뿐만 네. 아니라 동맹국, 우리 같은 동맹국에도 때릴 거다. 네. 요거 하나. 게다가 중국제 제품을 원자재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할 그렇죠. 거다. 이거 두 개. 그다음 하나 우리 뭐 얘기했다. 저기. IRA. 예.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줬던 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SK 하이닉스 저 삼성전자 다 공장 짓기로 하고 땅 어마어마하게 사고 지금 공장 다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짓고 거의 있나? 다 지은 것도 그쵸? 많고요. 가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 우리가 여기서 트럼프의 리더십의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트럼프는 기업가였잖아요. 예. 기업가는 두 종류예요. 농사꾼 기질의 기업가가 있고 사냥꾼 기질의 기업가가 있는데 트럼프가 하는 그 업종은 투자하는 데였잖아요. 부동산 투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땀 한 땀 제품 만들고 기술 개발해서 뭐 마케팅하고 그래서 내 고객을 땡기는 그런 농사꾼이 아니라 야, 이거 투자 가치 있는데 한 큐에 돈 넣고 한 큐에 땡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네. 그런데 이런 그 사냥꾼 기질의 어떤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네. 통치도 그런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바이든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바이든은 IRA법이라고 해서 네. 자, 미국에 들어오세요. 제가 보조금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기반 조성하고 공장 짓고 밸류체인 만들고 진짜 한 땀 한 땀 산업을 읽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트럼프는 지난번 1기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국 와가지고는 야, 방위부 분담 더 올려야 되겠어. 안 그러면 나 나가. 우리 미군 뺄 거야. 철수. 그래서
돈 드리면 한동안 연락도 안 하세요. 어디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유럽 가가지고 나 나토 탈퇴할 거야. 돈 줘. 그래서 돈 거기서 또 좀 뜯어오시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없어지셨더니 어디 갔나 했더니 시진핑한테 가서 곡물 좀 사야겠어. 뭐 하면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런 스타일은 원래 네. 이 공장 짓고 뭐 네. 여기서 새로운 산업 일구는 거 관심이 없는데 자, 사냥꾼들 네. 딱 봤더니 앞에 있던 대통령이 고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어. 그럼 이 고기 잡아놓은 걸 굳이 마다할 필요 없죠. 사냥꾼 입장에서. 예, 예.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잡아놓은 고기에 먹이를 줄 필요 없죠. 보조금을 내가 왜 줘? 이거죠. 근데 자, 반론. 아무리 트럼프 스타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잡아놓은 고기인데 공장 이미 우리나라에 다 지어놨는데 보조금 왜 줘? 속마음은 그렇더라도 이거는 국가 대 국가 대 큰 기업.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 그럼요. 기업이라 국가 대 네.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맡길 수 있습니까? 계약 다 해놓고 전임 대통령이 다 계약해놨는데 네. 그거 좀 말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냥꾼이고 항상 협상과 딜을 통해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네. 스타일. 거기서 트럼프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음. 보조금을 실제 다 안 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죠. 그치. 법으로 명시된 것도 있는데요. 그럼 다 계약했는데. 그렇지만 본인이 그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보조금 집행하는 그 어떻게 보면 레인지라고 하죠. 네. 범위가 있어요. 딱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얼만큼 투자를 하면 그 선에서 결정해 주겠습니다. 그 폭이 있는데 예. 최대한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아. 그러고 최대한 안 폭이 주려고 있구나. 하기 전에 음. 더 많은 것들을 이 잡은 물고기들한테 얻어오려면 네. 엄포를 놔야죠. 실제로는 해줄 거라더라도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또 뭐 내놔라 막 이러겠구나. 그렇죠. 아이고야.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보조금을? 그건 바이든하고 약속한 거잖아. 난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 난 니들에게 보조금을 받아야겠어. 안전한 미국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해놓고 예. 쩔쩔매게 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원래 약속한 보조금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좋아. 이렇게 해. 이 공장 짓는데 그 공장 운영하는데 예. 모든 필요한 원자재와 인력과 이런 걸 전부 미국 미국 걸 써. 그러면 내가 약속한 보조금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해 볼게.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그렇죠. 거다. 비즈니스를 할 거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산업이 이제는 많이 고도화가 됐다고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걸로만 다 쓸 수는 없는 환경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것만 써 하는 것도 안 될 텐데 그 어느 선까지 미국이 양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또 중국 제품에 우리 부품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것들을 중국 제품들을 이제 다 억누른다 하면은 우리가 중간에 수출하는 그 중간재 수출까지 다 막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이중으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 번째. 네. 우리 제품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가 차단되면 결국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해야 됩니다. 중국 스스로도요. 예.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그동안 가동돼 왔었냐 하면 예. 내수에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는 적자 재정을 많이 하면서 그 적자 재정의 돈을 어디서 벌충해 왔냐면 미국과 유럽에서 돈을 벌어왔어요. 사실 중국은 한국에게도 계속 무역수지 적자였고 일본에게도 무역수지 계속 적자였어요. 중동 국가에게도 자원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였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어디서 벌고 어디서 쓰고 있었느냐를 봤을 때 네. 중국 경제가 가동되는 두 개의 엔진은 미국에서 수출하고 유럽에다 수출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두 개가 그렇구나. 급격히 줄어들 것 같으니까 중국도 지금 전인대도를 미룰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거기 들어갔던 우리 부품들도 그러네. 문제가 생긴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피해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예, 미국이 중국 그 부품이나 뭐 그걸 중국산이 전부 포함된 의존 안 할 수가 것들을 없는데. 안 살 수가 없는데 네. 다 막겠다고 하면은 그러네. 값싼 원자재 이런 거 예, 걔네도 그걸 써야 될 어느 거 아니에요. 선까지 그걸 허용하고 어느 선에서 막을 거냐. 네, 이것도 트럼프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다 조직 생활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시고. 조직 생활 조폭 같아. 회사 생활이라고 사회생활, 하겠습니다. 사회조직생. 예. 그런데 좀 표현이 그랬네요. 회사 생활 해본 사람들은 아시지만 리더십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책임자가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예.
어떻게 해 하고 음. 대안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업무 지시하면 이게 회사가 돌아가요? 애들이 어떻게든 찾아와. 아. 조폭이네. 애들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와. 음. 야 이거 다 하게 되어 있어. 음.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어. 예전에도 구성원들에게 어. 못하겠어? 유파이어가 트럼프의 유행어잖아요. 그럼 네. 나가. 유파이어. 나가 해고야. 할 수 있어 해봐. 구체적인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월급 받았으니까 네가 생각해야지. 아, 이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에도 똑같죠. 캠페인이 Harris, you fired. Get out. 이랬어요, 진짜로. 맞아요. 예. 그래서 보조금 주니까 네가 돈 받았으니까 네가 찾아내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망에 대한 재편 그리고 대안 이거를 굉장히 빨리 찾아내야 되고 아직 시간 여유가 약간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의 이제 법안 개정이나 심지어 다음 보조금 수령 기간까지의 나름대로의 기간들이 좀 남아 있는데 길게 보면 한 1년이 좀 넘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 빨리 대안 찾아 이거예요. 하하. 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뭐 비트코인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거를 볼 텐데요. 밤사이 일단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밤사이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완전 화랑. 네. 최고치를 다 경신, 뭐 나스닥 예. 뭐 할 것 없이 다 경신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 그렇죠. 찍었다면서요. 예. 반면에 우리 원달러 환율은 1,30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1,402원. 1,402원. 네. 예, 네. 예. 전날보다 4.9원이나 올랐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나 돈 많이 쓸 거야. 예. 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주가가 오른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대 미국의 대선을 보면요. 예. 대선이 끝나고는 장이 다 좋았어요. 아, 그래 누가 되든. 예, 그 이유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됐잖아요. 아하. 그러면 해리스가 되면 오를 산업과 기업이 있고 트럼프가 되면 오를 산업과 기업이 있었는데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자금들이 결정됐다. 야 여기네. 여기다 돈 넣어.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증시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성향은 항상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도 갑자기 뭐 거의 반 무당되잖아요.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넣으시죠.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트렌드를 분석했을 때 우린 그렇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결과 보고 여기래 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경골쇼에서도 그런 네. 얘기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스크 하나가 크게 해소됐다라는 의미가 커서 주가가 부양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도 보니까 지금 테슬라 네. 얼마 올랐어요? 테슬라 14% 뭐 넘게 엄청 올랐죠. 올랐을 것 같은데. 14% 정도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아예 그냥 베팅을 해버렸어요. 예. 자, 일론 머스크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 총이 여기를 스쳐가는 걸 본 날 그날부터잖아요. 네. 그냥 그날부터 아예 대놓고 난 트럼프다 하면서 막 유세장 가서 춤을 추고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이상 다 지원하고 자기 돈으로 네. 회사 돈 아니고 자기 돈으로. 네. 와, 이러면서 베프가 된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이건 이제 뭐 오늘은 경골쇼이니까 네. 본방이 아니라 여담인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인이나 미국 기업인들도 네. 흔히 말해서 우리 사주, 주역 이런 걸 굉장히 맹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까지 왔을 때 100% 자기 실력이 아니라 큰 운도 있었고 대운이 들어온 것도 네.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절박할 때 절묘한 타이밍에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갑자기 이 기술이 풀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타로 많이 보고 점성술 보고 타로.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이 상상력이 풍부한 CEO들이 대부분 그런 기질이 더 많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총알이 스쳐가는 순간 저 사람은 천운을 타고났다. 거의 저 사람에게 베팅해야 도박 되는데. 수준이에요. 도박 수준. 그렇죠. 그랬다가 해리스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식,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 테슬라의 주식이 우와 14.75% 상승. 아이고. 14.75%가 뛰었대. 이 큰 주식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건 거의 와, 몇 진짜 천조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된다. 올라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와, 이런 상황이구나. 뭐 확실히 일론 머스크는 조커를 한 두세 개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맨이었고 네. 돈을 받고 거래하는 거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돈을 받았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줬다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음. 다음번에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돈을 베푸고 나에게 우호적인 거를 보여준 사람에게 난 반드시 보답을 해. 아. 이 시그널을 또 줄 거예요. 하하.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는 조커 한 2억에 받은 거죠. 오케이. 네. 자, 미국 주식시장 지금 엄청나게 최고치 다 경신했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자가 대놓고 얘기했죠. 예. 비트코인은 미국을 비트코인을 뭐로 만들겠다 그랬지? 그 최강국으로 만들고 중심 최강국? 국가를 만들겠다. 만들겠다. 그래서 네. 이제 비트코인 막 사재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건데 예.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예, 사실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아예 없었어요. 예. 연설 중에 해리스가 립서비스 발언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는 했지만 예. 명문화되어 있는 정강 정책에는 없었는데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페이버를 많이 줄 것을 아예 새내기 명시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이나 암호화폐 채굴을 보장해 주겠다. 최고를 여태는 보장 안 해줬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네.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 구축하고 그걸로 코인을 계속 채굴하는 업자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선 우리는 친환경으로 전력 생산하라고 보조금을 준 건데 예. 이걸 가지고 개인의 코인 채굴하고 있다? 이건 좀 단속도 하고 근절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미국인이 반영구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코인 채굴해서 그 코인 한 알갱이가 1억 원이 넘으면 미국 국부가 늘어난 거지. 그걸 왜 단속하고 앉았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서 난 보증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네. 코인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에서 직접 디지털 화폐인 CBDC라는 코인을 발행할 생각이 있다.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왜 우려해요? 연준에서 발행하는 거? 왜냐하면 비트코인 못지않게 굉장히 가치를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지가 생긴 거잖아요. 정부가 공인하는 코인이 그렇죠. 생겨버리면 비트코인이면 이더리움이면 다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은 좀 다른데 그런 네, 우려도 네. 있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선 반대라는 표현만 쓴 이유가 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권한이 없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이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난 반대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 기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화와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이미. 어제만 거의 10% 가까이 하루에요? 오른 것 같아요. 9,300, 400만 원에서 지금 1억 450만 원 찍었거든요. 와, 하루에 예. 얼마나 더 그러면 오를지는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저희 건가? 그 경꿀쇼에선 최소 한 1억 5천까지도 봐도 된다 이렇게 본 걸 발표했고요. 제가 지금 1억 400만 원인데 1억 5천. 네, 1억 5천까지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와. 말씀드렸고 많이 보는 사람들은 2억에서 3억까지도 간다 이렇게. 2억 3억이요? 예. 한 개에. 예. 근데 그 궁금한 게 네. 네. 이제 대선이 끝나서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트럼프는 거의 뭐 불확실성의 대명사잖아요. 예. 어디로 쓸지 모르는 사람이고. 네. 장기적으로 그럼 주식시장이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주식시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네. 그 사람의 큰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챙기겠구나.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겠구나. 그렇게 됐었을 때 그걸로 이어지는 여진들이 우리가 뻔히 보이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어디다 투자하면 되겠네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한 가지 얘기해 놓은 게 자기는 AI와 관련돼서 계속 혁신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정명령을 다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AI 쪽에서 그동안 바이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생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그렇지. 거는 조금씩 점검해 가면서 가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네. 그러니까 그 과학윤리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확실한 기술 우위를 잡으려면 네. 그런 거 지장을 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거니까 AI 쪽에서는 만약에 바이오와 AI가 결부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그것도 더 달려가는
거죠. 이건 뻔히 음. 보이는 거니까. 어.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소소한 말바꿈은 있지만 큰 틀은 이미 얘기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AI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은 물가가 이렇게 8%씩 올라가니까 예. 실질 소득이 50% 가까이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계층들 중에는. 실질적인 느낌이 예. 체감상. 그렇죠. 그치.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실질 소득을 다시 올려주려면 전기료나 이런 게 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공급의 해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거. 묻지도 따지지 않을 테니 무조건 생산만 더해. 어. 심지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기 생산도 나는 괜찮아. 원자력 좋아. 무조건 더 생산해. 이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셰일 분야라든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기 생산 업체 우리 또 괜찮았네. 우리 더 이상 뭐 제재 안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미국 기업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렇죠. 예.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빼고 나머지는 다 손해 보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노련한 회사들이 벌써 포석들을 뒀어요. 어떻게요? 해리스도 이렇게 트럼프처럼 강경은 아니지만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가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미국에 들어가서 장사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추구하면 좋을까를 하다가 첫 번째 선택했던 전략이 모호성입니다. 모호성? 예,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 헤드폰 이거 미국산이야 아니면 일본산이야 아니면 뭐예요 이게 저기 한국산이야. 예.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산일 수도 있고 한국산일 수도 있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예. 이제 미국에서 제조 강국을 천명했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에서 물건 많이 만들 때 필요한 게 철하고 비철금속이거든요. 그래서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수를 해버려. 그렇죠. 미국 그러면 회사를. 미국 US 스틸 간판을 들고 거기서 철강을 팔아버리면 표면적으로 미국 제품이고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그렇죠. 주인은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고. 그러면 이건 미국 회사인가 일본 회사인가 애매해지는 거죠. 이런 전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도 그런 맥락과 유사한 행보를 벌써 천명했죠. 어떻게요? GM 공장에서 현대차를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GM 공장 근로자들 입장에선 예. 야 요즘 현대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우리 야근도 못하고 주말 특근 수당도 안 나오고 초근이라고 하죠. 초과 근무 수당. 초근 수당도 안 나오고 이거 뭐 한국산 자동차 뭐야. 이 소리 나오면 트럼프나 또 행정부에선 한국산 자동차 관세 추가를 올리겠다 이럴 수가 있으니 모호하게 한 거죠. 한국산 차가 더 팔려도 GM 근로자들이 우리 초근 수당 받고 자녀 수당 받으니까 뭐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 이거를 막을 수도 없고 안 막기도 애매하고 이런 전략들을 들고 가는 근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현대차의 수익은 나지만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진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모호성 말고 전공법으로 관세를 부과받던 뭘 하던 우리 일자리 여기서 계속 지켜가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일단 지금 기업들이 먼저 했던 건 일부 이것만 하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모호성을 가지고 현대차 팔리는 게 꼭 미국에 나쁜 건 아니더라고. 아니면 뭐 일본 저 철강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US 스틸도 뭐 이득이 많이 돼. 뭐 이런 형태를 추구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그럼 우리 일자리들 유실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차차 잡을 방법을 들어가야죠. 찾아야죠. 그럼요. 그건 이제 정부가 또 나서서 정부도 사실 그런 때는 좀 도와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 우리 일자리랑 연결. 그럼요. 그 기업만 잘 살자는 게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렇게 갖고 이야기가 얼추 됐나요? 또 궁금한 거 우리 하트 PD. 일단 환율은 왜 계속 올라가는지 이거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궁금하고요.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돈을 쓰겠다는데 아. 트럼프는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국채 발행해야죠. 그럼 국채 발행해서 본인이 이것저것 돈을 쓰겠다고 했으니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정말 이제 조달받거나 할 때 네.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강달러가 예고되는 거고 그리고 강달러가 예고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야,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으니 이제 외국 기업들 미국에 수출하기 어렵겠네. 그럼 달러 많이 벌어가기 어렵겠네. 이런 맥락도 같이 해석이 된 달러가 거죠. 귀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달러에 지금 우리나라는 1,400원까지 네. 찍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높은 환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네. 암호화폐 시장에 뭐 3강을 꼽아라 하면 우리 첫 번째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두 번째가 이더리움. 이더리움, 세 번째가 테더라고 있어요. 테더요? 예. 어. 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어. 이 코인은요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같은 거 불안해서 투자들 못 하시죠? 저희는 달러와 연동됩니다. 그 옛날에 음. 테라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도형의 근데 테라가. 그거는 알고리즘으로 달러 같이 연동하기 위해서 또 다른 루나라는 걸 만들어서 네, 내가 이걸 테라 유지를 루나. 해보겠다라는 알고리즘 기반의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인데 그건 실패했죠. 그거 완전 사기였죠. 그렇죠. 그런데 테더는 네.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냐면 예. 고객들이 그 테더 코인을 가져갈 때마다 일정 비율을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사거나 금을 사놔요. 아,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건도형은 안 사놔서 안 문제였던 사놨죠. 건데. 예. 물론 이제 테더도 그만큼 샀다고 하는 걸 본인들이 발표를 하는 거지 우리가 계좌 뜯어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국채와 금을 사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네. 테더도 비즈니스 하려고 많이 어떻게든 공정하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금감원 같은 데서 조사 들어가고 한 건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예, 꼭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테더는 그래서 국채랑 금을 많이 사놓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트럼프가 육성한다면 네. 테더도 상당히 활발해지겠죠. 그럼 테더가 미 국채를 네. 더 살 거예요. 아. 그럼 미 국채를 더 산다는 게 어떤 수준이냐? 그게 의미 있는 수준이냐? 지금 테더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양이 네.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 국채 양보다 많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영향력이 있구나. 암호화폐 시장에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얘네들이 미 국채를 만약에 더 사게 되면 예, 미 국채 가격이 오르겠죠. 예. 네. 미 국채 가격이 오르면 미 국채는 금리는 금리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미 국채의 금리가 오르는 요인과 떨어지는 요인이 다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라든가 미 달러를 조달받는 데 적용받는 금리, 이 금리를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여파가 어디로 더 많이 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그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예, 계속 그 기조 유지하면은 연준이 뭐 0.5% 정도 더 내릴 거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거기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싶어서요. 근데 트럼프가 금리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을 바꿀 겁니다.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하고 하면 사실 그게 연준이 해리스와 바이든의 선거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는요, 예측률이 가장 용이했던 게 한 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또 한 번 선거에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당선될 확률이 거의 90%인 룰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고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경기와 관련된 4대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무조건 했던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춘다? 이거는 종합주가지수와 경기에 현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말로 금리 낮추면 안 돼. 계속 그랬구나. 그렇게 한 게 자기 선거 때문에 한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본인이 하려는 게 돈 푼다는 사람인데 돈 푼다는 사람이 돈 직접 안 풀어도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금리 낮추는 거잖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았던 이유가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네. 오케이. 그럼 금리는 낮추는 쪽으로 갈 다시 말 가능성이 바꿀 높다. 겁니다. 네. 늘상 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끝도 없어요, 사실은. 뭐 분석하자면은 오늘 하루가 다가도 부족할 만큼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8시 15분부터 9시 25분까지 미국 대선 전방위로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망해봤습니다. 박지원 교수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쉽게 쏙쏙 알아듣게 아, 해주셔서 그래요? 그 부분은 감사한데 앞으로 이게 뭐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꿀쇼를 봐요.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아, 왜 본방 때 뉴스쇼다 광고를 이어지는 자주 안 해주세요? 자꾸 까먹어. 좀 써놓고 내려가. 이제 경꿀쇼는 아래서 하는데 자꾸 안 네. 써놓고 내려가가지고 경꿀쇼 이렇게 알찹니다, 여러분. 우리 네. 경제대꾸쇼 매주 목요일 네. 뉴스쇼 본방 후에 박정원 교수님이 항상 다른 스튜디오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같이 많이 안 따라가셔가지고 서운해하세요, 박 교수님이. 많이 좀 따라가 주십시오. 하트 PD 뭐 나오신 김에 홍보할 거 있습니까? 경꿀쇼? 경꿀쇼 홍보요. 네. 경꿀쇼는 항상 그 가장 핫한 경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네. 그 경제 주제를 또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항상 뭐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끝날 때 투자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주에? 예. 어.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예. 부자가 되는 방송입니다. 좀 부자 되셨어요, 그래서? 저요. 네. 되고 있는 중이고요. 눈동자 굴리는 거 봤어?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되나? 또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이라 부자가 네. 될 수 있으나 지금 약간 자금적으로 과정에서 부족해서 예. 이렇게 아직은 미미하지만 예. 한두 개 제가 추천한 게 틀렸어요. 이게 뭐하러 해 진짜 홍보 시간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솔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커피 돌리고 아, 끝내죠. 예. 커피 쿠폰 박 교수님. 예, 위즈덤 마음 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태 경제 얘기, 막 주식 얘기, 비트코인 얘기해놓고서 마음 부자로 마무리를. 좋습니다. 네. 하트 PD. 김동규님 네. 정말 얻어가는 것이 있는 미니 댓글쇼였다 하셔서 김동규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잼마 팍님 드릴게요. 박잼마님, 박 교수님 짱. 짧고 굵게 진짜 네, 짱이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사실 저도 뭐 경제 잘 모르는데 박정호 교수님 설명 듣고 나면은 귀에 쏙쏙 너무 아유. 쉽게 눈높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물론 경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해도 그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흘러가는 큰 흐름을 읽는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요.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매주 따라가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잼마님까지 한 잔 드리면서 저희 다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예, 3분할 예, 3분할 해주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를 네.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다워요? 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저 화면 보면서 네. 굿바이를 예. 왜요? 너무 부담스러워. 보라고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괜히 네. 없는 이상한 말 해가지고. 자,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네. 굿바이와 함께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안녕하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